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일곱 번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12개 2024 76470이고 경기도 화성시 향나구에 있는 지목이 대지만 경매가 나왔는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매각 지회인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동산 불경기에도 그나마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용인, 안성, 화성 이런 정도인데 이 화성의 전원주택지로서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나온 것으로서 34%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해서 제가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에 어떤 분이 큰 지저분한 물건만 많이 골랐습니다 했던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물건이에요. 뭐 저렇게 지저분한 물건을 저는 골라갖고 추천을 하나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라 복잡하고 좀 지저분합니다. 자, 그렇지만 복잡하고 지저분하더라도 마무리만 잘 지으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듣고 한번 여러분들도 입찰에 들어갈 걸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가격이 5억 4천인데 1억 8천6백만 원까지 하락을 했고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다 이런 얘기는 도로로 쓰고 있는 건 지분이고 건물로 차지하고 있는 건 정부랍니다. 도로, 일부 도로는 지분으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최종 가격이 1억 8천6백인데 토지 감정 가격, 건물 빼놓고 토지 감정 가격만 해도 5억 4천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3층 주택의 대지임, 전입 세대 확인서, 세대주나 외국인 존재하지 않은 건물은 있는데 임대차는 없다 이런 뜻이고 거주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매각 제외다. 이게 먼저 번에 제가 15일 전에 이 단지 중에서 여러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추천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택으로 허가를 받는데 건물은 매각 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지도 않고 또 법인으로 샀을 때에 종부세가 하고 취등록세가 4% 8%씩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똑같은 주택으로 쓸 수 있지만 건축허가는 근린시설로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추천했었는데 그게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나왔고 이거는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6필지가 있는데 6필지 중에서 도로 3필지는 지분이고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이 이게 뭐야? 3필지입니다. 건물에 보면은 간이정원이나 단독주택은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준 권리가 24억 8,3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지 전부 다를 공동으로 담보를 했던 그것이 그대로 토지는 그대로 넘어온 거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청구가 전부 다 얼마? 17억인데 이건 17억이 이게 한 건만 아니라 열 몇 건 되는 여러 개가 같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나 누구하고 홍 누구가 이거를 토지를 불화를 받아서 쓰더라고요. 건축물 관리대장도 여기 누구로 돼 있죠? 나 누구로 돼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이 그러니까 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뜻은 건물과 땅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상권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먼저 공동으로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빌지에 담보만 풀었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했던 것 같아서 먼저 공동으로 담보돼 있던 걸 같이 다 넘겨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땅이 다시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땅과 건물 주인은 같았기 때문에 법정상권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보면 원래 땅 주인이 이렇게 3명이었다가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경매로 나왔던 거고, 제가 먼저 근린생활시설을 받았는데 이거였었죠? 이거였는데 제가 추천했고, 이번에는 요 땅인데, 이거는 땅이 다른 데보다 커요. 지금 보면 세 필지인데, 여기 하나, 둘, 셋 해갖고, 다른 데 땅보다 이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게끔 되면 몇 평이죠? 땅이 지금 138평이죠. 다른 게 있는 것은 한 150평, 120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땅만 해도 300 몇 평이 되니까 상당히 넓은 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요게 필지의 대지를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겁니다. 지목은 그러니까 대지고,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단지 안에 집이 지어져 있는 건데, 여기 보시겠는데 이렇게 요 뒤 필지까지 전부 다 같이 이게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건물이. 간이 정원도 만들어놨죠. 이렇게 대문 옆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은 매각제외고 토지만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면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법정시장권을 주장하면서 거주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우리로서는 철거와 지료를 나누라고 소장을 내놓게끔 되면은 상대편에서 법정시장권이 있다 하고, 그럼 지료만 줘라 하면 우리는 지료를 받게끔 되는데, 그 지료를 얼마에 받냐면은 감정을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낙찰받은 가격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새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지료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 얼마죠 지금? 5억 4천이죠. 우리가 낙찰 받는 건 얼마에 낙찰을 받죠 지금? 1억 6천 정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빼놓고 건물만 있는 땅만 가지고 감정을 한다면 한 4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억 5천년, 1억 한 7, 8천이 낙찰을 받고 4억 정도의 그 지료를 주면서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협상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질러서 낙찰받아서는 수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상대편이 법정시장권을 주장하게끔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낙찰받은 가격으로만 해도 수익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8번째 물건이 그러면 네. 방금 여기서 돼지가 138평 많으니까 338. 네, 네. 저 공유지분 도로로 들어간 게 150평?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돼지는 서준 돼지는 180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땅 세 필지가 아니 보십시오. 여기 보면 101평, 140평, 130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70평에다가 한 190평 정도쯤 네, 되네. 예, 190평 정도. 근데 여기 보면 74평, 46평, 31평으로 지분을 많이 잡아놨네. 그죠? 네, 예, 많이 잡아놓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료 청구할 지게 지료 청구할 때는 요거 우리가 땅이구만. 이제 지료를 청구하게끔 되면 감정사를 명해갖고 어딘만큼 쓰고 있는가를 감정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정사가 가서 그 건물이 하고 점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판사가 갔을 때 우리 지료 청구할 때는 도로는 치고 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물과 그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 땅만 감정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도 그 뭡니까 이렇게 몸살같이 하나 이거 정원도 같이 그러니까 부속 건물을 같이 보는 거죠. 그건 부속 토지를 같이. 그나마 땅값이 지금 상승돼 있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화성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인구가 늘어났던 것 아닙니까?